4번 전기 2월 자료 입력하기입니다. 자, 우선은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탕화면에 KDE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종목은 전산회계 1급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회사 코드에서는 눌러주시면은 F2번이나 아이콘을 눌러주시면은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등록된 회사 코드가 나옵니다. 이 회사 코드를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는 이제 회사 등록하고 거래처 등록하고 계정 과목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봤다면 이번 시간에서는 요 밑에 전기분 재무제표를 입력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11쪽이고요. 211쪽에 보시면 전기 2월 자료 입력하기라고 해서 자, 올해가 2025년도니까 전년도 24년도 말 현재 재무 상태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자료를 이제 입력을 해주시는 건데 실제 시험에서는 데이터가 이미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페이지 211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입력해 보시죠. 자, 여기 전기분 재무제표 메뉴 안에 전기분 재무 상태표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전년도 재무 상태표를 입력할 수 있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산에서 코드 쪽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키보드에 F2번을 눌러 주시면 계정 과목이 조회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제 현금부터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현금 이렇게 조회해서 선택하고 엔터 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금액은 4,071만 원이죠. 4,071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되, 자, 금액을 입력하실 때 키보드에 플러스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0이 3개가 뜹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플러스 키를 눌러주면 0이 3개가 뜬다는 거.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우측에 자산, 부채 구분 항목별로 금액이 집계돼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것도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보통 예금 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F2번을 눌러서 보통 예금 이렇게 조회를 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예금이라고 조회를 해주시면은 되겠고요. 아니면 여기서 바로 보통 예금이라고 이렇게 조회를 해주신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렇게 또 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지금 전년도 말에 5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엔터 쳐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자, 또 외상 매출금 조회해 가지고 외상 매출금 입력해 주시고요.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외상 매출금 금액은 4,350만 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외상 매출금의 경우에는 숫자가 이 중간에 위치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24년도 12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의 전체 금액은 4,350만 원인데 이 중에 전년도 말 그러니까 24년도 12월 말 현재 이 외상 매출금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을 24만 원을 추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4,350에서 24만 원을 뺀 나머지가 이제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옆에 표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손충당금은 우리가 분개할 때 대변에 분개를 하지만 이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이 채권의 바로 밑에 차감적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전체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요 뒤에 걸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외상 매출금 금액을 입력해 보면 4,350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력해 주시고 자, 대손충당금 자, F2번을 누르면 조회가 되는 거예요. 자, 대손충당금을 조회를 하는데 이때 여러분 대손충당금이라고 조회를 해보니까 똑같은 계정 과목들이 많이 나오시죠. 자, 근데 이때는 이게 외상매출금에 대한 충당금인지 바드러움에 대한 충당금인지 또는 미수금에 대한 충당금인지 이렇게 각각의 채권 계정 과목별로 그 채권 계정 과목 코드에 다음 번호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상 매출금에 대한 충당금이니까 요 창고에 나와 있는 이 원 계정 과목을 보고 이 계정 과목의 차관 계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는 109번의 코드를 써야 되는 거예요. 108번이 외상 매출금이니까 109번으로 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은 24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입력해서 넣어 주시고요. 자, 또 바드롬. 자, 바드롬도 F2번 눌러서 바드롬이라고 조회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바드롬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거기 교재 보니까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0 플러스 누르시면 0이 이렇게 한 번에 3개씩 뜨는 거,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당좌 자산을 입력을 했어요. 그쵸? 입력을 해서 우측에는 또 합계가 나타나죠. 당좌 자산 입력했더니 이 당좌 자산의 합계가 98970,0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당좌 자산의 합계가 98970,000 이렇게 해서 합산된 금액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재고재산이 있죠. 자, 재고재산 원재료부터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재료 입력해 주시고요. 자, 도급이나 분양이라는 코드 번호는 이건 이제 도급회사, 분양회사, 즉 건설과 관련된 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급이나 분양을 입력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제조기업인 원재료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원재료 금액이 1000만 원이시죠?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공품도 있죠. 자, 그럼 제공품이라는 거는 우리 재고재산편 이론 공부할 때 배웠었죠. 제공품은 가공 중에 있는 재고재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말에 완성이 안 되고 가공 중에 있었던 제공품이 150만 원이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책에 보니까 제품, F2번 눌러서 제품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자, 제품 금액은 100만 원이죠? 자, 이렇게 1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고재산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자, 10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에서 1250만 원이 재고재산이다라고 옆에 또 합산돼서 나와지는 거고요. 여기 지금 재고재산 1250에 대해서 입력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투자자산은 없고 이제 유형자산 입력을 하는데 자, 유형자산 입력할 때 주의사항은 자, 이 차량 운반구의 4200이라는 이 숫자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예요. 이게 취득원가고 감가상각 해가지고 지금 누적된 금액, 감가상각 누계액이 1985만 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4200에서 1985만 원을 빼면 이게 이제 장부 금액이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금액, 장부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실 때는 요 가운데 있는 걸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입력하면 요 장부 금액으로 이제 표시가 집계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F2번 또 눌러가지고 차량 운반구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차량 운반구 입력해 주시고요. 자, 금액은 4,200이에요. 그렇죠? 4,200 입력해 주시고, 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을 하는데, 이때는 기계에 대한 것도 있고, 차량에 대한 것도 있고,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도 대손 충당금처럼,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누계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요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그래서 요 옆에 있는 계정 과목을 보시고 이 해당 계정에 차관 계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1900 얼마가 되는 거예요? 1985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없고요.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에 임차보증금이 있네요. 그래서 임차보증금 조회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임차보증금은 세입자가 월세보증금을 건물주한테 이렇게 보증금을 낸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계약 끝나고 나갈 때는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인데 이건 이제 기타 비유동 자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타 비유동 자산에 집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산을 입력을 했어요. 자산을 입력을 했더니 차변합계가 183,620,000 이렇게 해서 183,620,000 이렇게 해서 합산돼서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부채 쪽, 자본 쪽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 마우스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부채부터 해볼게요. F2번 눌러서 외상 매입금 이렇게 조회해서 입력하시고요. 금액은 5,707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교재 보시면 5,707만 원이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미지급금도 있어요. 자, F2번 눌러서 미지급금 이렇게 조회하시면 되겠고요. 자, 미지급금은 교재 보니까 2,773만 원, 2,773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엔터 쳐주시면 되겠고, 자, 예수금. 자, 우리 예수금은 여러분이 이론 공부할 때 원천징수 해서 갖고 있다가 대신 낼 때 예수금이라는 계정을 썼었죠. 예수금. 유동부채 계정 과목입니다. 5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유동부채 계정 과목을 입력하면 이렇게 유동부채 쪽에 8,530이라고 해서 집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8,530이라고 해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해볼까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비유동부채의 장기차입금 이렇게 나와 있죠?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 나와 있습니다. 자, 장기차입금 금액 보니까 1,332만 원이래요. 1,332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쪽도 있죠. 자, 자본은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금액은 얼마가 돼요, 여러분? 보니까 5천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5천만 원이니까 플러스 플러스 눌러서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없고요. 자, 주의하실 거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면 조회가 되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월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으로 입력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입력하실 때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코드를 꼭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엔터를 쳐주시면은 이 대차 차익이 없어지죠. 차변과 대변 합계가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요 내용의 그림이 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캡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입력할 때는 F2번 누르시고 조회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요 항목별로 집계돼서 보여진다는 거 말씀드렸고, 주의사항은 이거죠, 여러분.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대손 충당금과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대손 충당금이나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특정 계정에 차감 계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그 다음 번호 109번의 코드를 써야 되고,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도 그 다음 번호 코드를 사용해야 된다. 차감적 평가 계정 과목을 입력했다 할 때는 해당 계정과 관련된 계정을 입력한다는 거 꼭 밑줄 쳐놓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미처분 이익여금은 프로그램상 2월 이익여금 계정 과목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것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4년도에 정기분 손익계산서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페이지가 몇 쪽이냐면 213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입력한 거는 이렇게 상단에 X표를 눌러주시면 이게 창이 닫혀지고요. 자, 전기분 재무제표 중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해봤고, 그리고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입력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클릭해 보실게요.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을 할 건데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익, 비용, 계정 과목들 쭉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자, 전산회계 1급 시험은 제조업을 기준으로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F2번 눌러서 계정 과목을 조회하실 때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제품 매출이라고 나와 있으시죠? 그래서 제품 매출 이렇게 조회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제품 매출부터 입력해 주시고요. 자, 금액은 9,450이라고 나와 있어요. 교재 보시면. 9,4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제품 매출 원가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제품 매출 원가. 자, 제품 매출 원가라고 이렇게 조회하시면 나오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면 보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보조 창이 하나 뜨면, 자, 기초에 있던 제품이 얼마고, 자, 여기 보시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되어 있는 거는 2024년도, 올해가 2025년도니까 전년도에 2024년도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에 제품이 얼마 있었고 24년도에 제품을 얼마 만들었고 24년도 말에 남아있는 제품이 얼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건데 자 지금 기초 제품 재고는 교재에 보시면은 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 단기의 제품 제조 원가는 4,900만 원어치 제품을 완성했대요.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런데 좀 특이한 거는 여기 기말 제품 재고액에 100만 원이 우리가 입력하지 않았음에도 입력이 되어 있으시죠? 이거는 정기분 재무 상태표에 우리가 제품의 잔액을 이쪽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정기분 재무 상태표에 있는 제품의 잔액을 끌고 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정기분 재무 상태표로 들어가 보면 여기 제품이 100만 원이 입력이 되어 있으시죠? 이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숫자를 눌러주시면 다시 보조창이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기말 제품 재고액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수정이 안 되고요. 정기분 재무 상태표에서 그 제품의 금액을 수정하시면 이것도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거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러면 이 매출 원가라는 거는 기초의 제품이 200이 있었고 단기의 제품 만든 게 4,900이니까 제품이 5,100만 원이 있는데 연말에 보니까 남아있는 제품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팔려나간 제품 매출 원가는 그렇죠. 5천만 원이 매출 원가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5천만 원 이 제품의 원가를 9,450에 판매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자, 우리 손익계산서 구조 있잖아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그 구조에 맞춰서 코드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집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의 급여부터 해서 또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F2번 눌러서 또 급여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여기다 그냥 바로 급여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 치면 요 급여 계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 급여 금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200이에요. 자, 플러스 키 누르면 0 3개 뜨는 거는 어디서든지 다 동일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복리후생비라고 나와 있어요. 복리후생비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224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여비교통비. 자, 코드 번호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코드 번호를 직접 입력해도 돼요. 77만 원. 근데 코드 번호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저는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숙달이 된 거고, 여러분들은 이 코드 번호를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죠. 쉽게 말하면. 자, 기업 업무 추진비는 95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입력하시고. 또 뭐가 있어요? 임차료. 자, 임차료. 이렇게 해서 이제 조회하시면 되고. 자, 임차료 금액은 거기 보니까 135만 원이네요. 자, 여러분 속도 좀 빠르신 분들은 쭉쭉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수도 강열비. 우리 수도 강열비는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 수도 강열비는 본사의 전기, 가스, 수도요금을 수도 강열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수도 강열비가 50만 원이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금이 얼마가 있어요? 42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8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이자 수익이 있나요? 자, 이자 수익이 114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넣어 주시면 되고. 또 이자 비용이 있네요, 여러분. 자, 이자 비용은 얼마가 있어요, 여러분? 이자 비용 보니까 이자 비용 89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또 법인세 비용이 98만 원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도 조회해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98만 원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 화면 잠깐 멈춰 놓고 차분하게 입력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당기 순이익이 3,500만 원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확인해 보면 단기 순이익이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을 쭉 해주시면 되겠고, 자, 요 뒷장에는 제가 이제 또 해설을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F2번 눌러서 아까처럼 조회해서 입력을 하되 주의사항은 우리 제품 매출 원가
요건 이제 제품 매출 원가죠. 제품 매출 원가 입력을 할 때 기초 제품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해당 칸에 직접 입력을 하시고, 자, 이거 중요합니다. 기말 제품 재고액은 100만 원은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제품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그래서 만약에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 원가 기말 제품 재고액을 수정하고 싶다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제품의 금액을 수정해야지만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 원가에 이 기말 제품 재고도 수정된 금액이 반영이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하시고 어,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조기업이다 보니까 원가 명세서라는 것도 있어요. 제조 원가 명세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조 원가 명세서라는 건 뭐냐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에 대한 내역서예요. 그래서 이 제조 원가 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해당하진 않고요. 하나의 그냥 부속 서류인데, 이 제조 원가 명세서는 제품 만들 때 들어가는 원재료비가 얼마고 농후비가 얼마고 제조경비가 얼마인지, 그래서 이 재료비, 농후비, 제조경비를 다 합쳐서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24년도 전년도에 보니까 지금 재료비가 3,820만 원 투입됐고 농후비가 700, 제조경비가 300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걸 다 더해 보니까 단기 총 제조원가가 얼마가 돼요? 4,650만 원이 되고요. 자, 기초에 제공품이 400이 있었고 기말에 완성 안 된 제공품이 150이래요. 그러면은 이거 계산해 보면 4,900만 원이 단기의 제품을 완성했다라고 이 내역을 이렇게 지금 작성을 한 겁니다. 자, 이 4,900만 원 단기에 완성된 제품 제조 원가는 손익계산서에 손익계산서에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4,900과 정확히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 4,900에 대한 상세 내역이 바로 제조 원가 명세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입력을 해 보시죠, 여러분. 자, 우선은 프로그램을 진입해 가지고요. 자, 이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입력 다 했으니까 요걸 닫고요. 자, 그리고 여기 전기분 재무제표 메뉴 안에 보면, 자,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 해봤고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해봤고요. 여기 전기분 원가명세서 요걸 클릭해서 또 기초 자료 입력을 해보는 건데, 자, 여기 들어와 보니까 매출원가 및 경비를 선택하라고 나오죠. 자, 우리는 도급이나 보관이나 분양이나 운송 이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제조기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조기업의 제품 매출원가 이 코드를 사용하는 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밑에 편집을 클릭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사용하는 거 부르되어 있는데 여로 바꿔주시고, 여로 바꾸신 다음에 마우스 클릭해서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선택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데이터가 변경되어 기말제공품 재고액이 변경되었습니다. 확인 눌러보니까 여기 기말제공품 재고액이 150이라고 자동으로 지금 불러왔죠.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바로 이전에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이 제공품의 금액 150 입력한 게 자동으로 불러온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제조 원가 명세서가 불러져 왔어요. 정기분 원가 명세서가 불러져 왔고요. 여기서 이제 똑같아요. F2번 눌러서 원 재료비부터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원 재료비. 자, 그럼 원 재료비라고 이렇게 조회해서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 원 재료비의 산출 내역을 여기다 작성해 주는 겁니다. 자, 책 교재 215쪽 보시면 기초 원재료 재고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100만 원이고요. 원재료 매입한 게 4,720이에요. 4,720만 원입니다. 이렇게 4,720. 자, 기말 원재료 재고액 1,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찍혀 있는 이 부분은, 자,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기분 재무 상태표에 여기 기말 원재료의 이 1,000만 원이 이 자료를 끌고 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만약에 원재료비를 입력할 때 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의 이 금액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원재료 금액을 수정해 주시면 이게 또 연동돼서 이게 수정이 되는 거예요. 요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노무비 안에 보니까 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자, 우리가 전표 입력을 할 때 제조와 관련된 것들은 500번대 코드 번호를 사용해요. 제조와 관련된 이 비용 계정들은 500번대를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특히나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다 그러면 800번대의 비용을 입력해야 되고요. 공장, 생산, 제조와 관련된 복리후생비다 그러면 500번대 코드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리후생비 이렇게 조회를 해주시면 511번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500번대 코드를 제조와 관련된 비용으로 코드 번호대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입력할 때는 주의해야 돼요. 특히나 제조와 관련된 거면 500번대 코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면 800번대 코드. 그래서 500번대 코드를 쓰시면 이렇게 제조원가 명세서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800번대 코드를 쓰시면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 구분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또 복리후생비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임차료가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임차료라고 또 조회해 주시면 되겠고요. 임차료 이렇게 조회해 주시면 되겠고, 자, 금액은 50만 원이죠. 5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전력비. 공장의 정기요금은 500번대 전력비라는 계정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전력비 금액이 20만 원이라고 돼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제조와 관련된 이런 노무비를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제조와 관련된 이런 500번대 경비들을 우리가 제조 경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60만 원, 50만 원, 20만 원이 요 4번의 제조 경비로 반영이 된 겁니다. 130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지금 우리 책 보시면은 여기에 기초 제공품이 400이 있다라고 나와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 기초 제공품은 여기 우측에다가 기초 제공품 란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요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400만 원이라고 해서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단기에 들어간 이런 재료비, 농비, 경비 이걸 합친 게 단기 총 제조 비용으로 집계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에 있던 제공품이 400이니까 4,600에 400을 더하면 5,050이죠. 5,050이 합계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말 제공품 150을 빼게 되면 이제 4,900이 완성된 제품의 제조 원가야라고 해서 4,900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 4,900이 또 어디로 금액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여기 제품 매출원가에 이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숫자가 정확히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 자료를 입력을 해 봤고요. 자, 교재 설명을 이 밑에 보시면 제가 해놨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교재 확인해 보면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들어가면 매출원가 경비 선택 화면이 나오고요. 편집을 클릭해서 제품 매출원가 사용 여부를 여러 클릭하자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 부분이에요. 그 선택을 클릭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자,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서 이제 F2번을 눌러서 계정 과목을 쭉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원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보조 창이 이렇게 보조 창이 아까 우리가 나왔었었죠? 이 창을 제가 밑에다가 같이 이렇게 그림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 원재료가 얼마고 단기 원재료 매입액이 얼마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얼마다. 중요한 건 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정기분 재무 상태표의 원재료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수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원재료 계정의 금액을 수정하면 이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도 반영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주의사항은 F2번 눌러서 쭉 계정을 입력하면 되는데 기초 제공품은 우측에 6번에 기초 제공품 재고액 란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기말 제공품을 우측에 기말 제공품 금액에 여기 지금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거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제공품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고치고 싶다 그러면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들어가서 제공품의 금액을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단기 제품 제조원가 4,900만 원 이 금액은 어디와 금액이 연결돼야 된다? 그렇죠.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원가 창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와 동일한 금액이어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기분 원가 명세서를 입력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기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라는 양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죠, 간단히. 자, 우리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원가명세서에 대해서 봤고요. 그리고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로 들어가 주시면, 자,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건 뭐냐면 지금 기존에 이익여금이 얼마 있었고, 기존에 미처분 이익여금이 얼마 있었고, 당기순이익으로 이익여금이 얼마가 늘어났고, 이걸 어떻게 처분했는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명세서입니다. 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것도 또 별도의 재무제표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그냥 이 첨부되는 주석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익여금의 어떤 처분 사항을 기재하는 내역인데, 자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3,500이죠. 요 당기순이익은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요 당기순이익 3,500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기분 손익계산서의 숫자가 바뀌어서 당기순이익이 바뀌었다 그러면 요 금액을 여기서 이제 불러오기 했을 때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제가 한번 입력했다가 다시 볼게요. 정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자 비용을 제가 89만 원을 9만 원으로 바꿔볼게요. 바꿔보면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여기 불러오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당기순이익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다시 원상복귀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얼마였었죠? 아까? 자, 요 금액이 89만 원이었었어요. 그쵸? 89만 원으로 다시 바꿀게요. 바꾸면 당기순이익이 3,500으로 제대로 된 숫자로 이렇게 수정이 다시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불러오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또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자, 교재는 217쪽인 것 같죠? 217쪽을 펴주시면요. 217쪽을 펴주시면은 218쪽이네요. 218쪽을 펴주시면은 지금 당기순이익 3,500이 있다. 그래서 제가 딱 필요한 내용만 딱 약식으로 그렇게 지금 양식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이나 이렇게 배당을 한 건 없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처분 예정일은 25년도 2월 28일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면 되겠죠. 2025년도 이런 식으로 2025년도 2월 28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2024년도에 대한 거니까 주주총회는 그 다음 연도 2월이나 3월 초에 이제 이렇게 처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3,500이 불러왔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정기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여기 6번 당기순이익 여기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상단에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불러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무적립금 이익이 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예전에 이제 요 이익여금을 이무적립금으로 적립해놨는데 이거를 다시 내가 이익여금으로 갖고 와서 뭔가를 배당을 줄 때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입을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입액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해당欄에서 F2번을 눌러서 계정 과목을 조회해서 이입액을 반영할 수가 있다. 이런 간단한 내용 보시고요.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해당 란에 이렇게 해서 또 직접 입력을 하면 됩니다. 현금 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현금 배당액의 최소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했다면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료에 주어졌다면. 자, 이렇게 해서 자료 입력을 또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간단히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요 거래처별 초기월 자료 입력이라고 있어요. 자,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거래처별 초기월이라는 내용은 뭐냐 하면,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원가명세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입력을 했는데, 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보면 현금부터 해가지고 임차보증금, 또 부채도 또 들어가 있고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4,350이라는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이 4,350에 대해서 거래처별로 전년도에 잔액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4,350인데 보니까
지금 4,350 중에 성호 제품에 2천만 원 지금 받을 게 있었고요. 제가나라에 2,350만 원 받을 게 있어서 외상 매출금이 4,350이었던 거예요. 또 보통 예금은 우리은행 통장에 지금 잔액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이처럼 상단에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정기분 재무상태표 잔액이 이렇게 쭉 불러와지면 이 중에 이렇게 거래처별 잔액이 있는 계정에 대해서 이 거래처별 잔액을 전년도 말 거래처별 잔액을 입력을 해서 이 기초값을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우리 해보시죠. 자, 그럼 여기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메뉴가 열렸으면 불러오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자본이 불러져 온 건데 자, 문제 보시면은 요 보통예금이 500만 원이 지금 전년도 말에 잔액이 있는데 이 500의 잔액의 거래처의 잔액은 우리은행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F2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거래처 여러분이 등록한 거래처 코드가 나오시죠. 여기서 우리은행을 걸어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500만 원 이렇게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또 외상 매출금이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F2번 눌러서 자, 문책 교재 보시면 219쪽에 보시면 외상 매출금의 성호 제품께 지금 성호 제품께 얼마라고 돼 있으세요, 책에? 2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시죠? 그럼 이렇게 거래처별 잔액을 전년도 말 거래처별 잔액을 이렇게 기초값을 입력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제 올해 또 전표 입력하면서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면 이 거래처별 잔액을 또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나라에 지금 금액이 2,35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외상매출금 4,350인데 성호 제품 제가나라 이렇게 거래처별 잔액을 입력하면 이 전체 받을 잔액과 거래처별 잔액을 더했을 때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성호 제품 거를 200만 원으로 내가 잘못 입력했다 그러면 이 전체 이 금액과 이 거래처별 잔액의 금액이 차이가 나면 이렇게 차액 빨간 색깔이 뜨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 입력한 게 있겠지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받으러옴도 있네요, 여러분. 교재 보니까. 자, 받으러옴은 1,000만 원이 누구한테 받을 거래요? 성호 제품한테 받을 거래요. 그럼 성호 제품 걸어주시고, 금액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전년도 말에 거래처별 잔액에 대한 이 잔액을 입력할 수 있는 메뉴가 거래처별 초기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정기 2월된 보통예금 잔액이 은행별로 있다면 거래처 초기월 메뉴에서 은행 거래처별로 정기 잔액을 입력해서 반영하시면 되는 거고요. 보통예금 클릭해서 우측에다가 우리은행을 입력하시면 되겠고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계정 과목도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우측에 코드의 커서를 클릭하고 F2번을 클릭해서 거래처 명별로 잔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실무적으로는 전기에 결산을 완료해서 마감 후 이월을 했다면 이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또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건 실무적인 내용이니까 참고로 우리가 실무에서는 전년도 마감을 잘했다고 그러면 이 숫자들이 자동으로 또 데이터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초 자료 입력하는 걸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니까 내용이 또 만만치가 않으시죠? 자, 근데 이제 참고로 시험에서는 이렇게 기초 자료가 이미 다 입력이 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가 기본 내용 다 학습하고 또 기출 문제 풀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제 기출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지금처럼 이렇게 다 입력이 되어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가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하는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제 기출 문제 풀 때 또 다시 한번 여러분이랑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